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뭐 지수는 됐고 KBS 보고 있는 산박한 업종이나 종목 없습니까? 내년에. 내년에도 뭐 미국이 끌고 간다면은 결국은 미국과 교집합이 되는 그런 업종들. 예를 들면요. 오늘 모신 리선 센터장님은 KB증권 김상훈 센터장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벌써 뭐 연말 전망 같은 거는 일찌감치 쓰셨을 것 같고. 예, 보통 빠르면은 한 10월 중순 하순에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이제 예. 11월에 있었다 보니까 네. 아마 대부분 그 하우스라고 표현하죠. 증거사 예, 리서치들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늦게 뭐 발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발간은 했는데 또 뭐 그 사이에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다 뜯어 고쳐서 써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뭐 시장 변화나 시국의 변화가. 예, 일단 해외 쪽은 이제 그래도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 쪽으로 예. 좀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뭐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좀 의미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다들 오늘 아침에 이제 어지간한 매체에서는 다 적산병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을 것 같은데, 네. 한 3일 연속 강한 예. 반등이 나오고 네. 양봉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한 3일 강하게 치고 왔으면은, 거기다가 미국은 이틀 연속 지수가 또 밀리고 이랬으니, 예. 거기다가 오늘 뭐 일본, 중국 뭐 할 것 없이 대만까지 주변 아시아 주변국들이 전부 하락했으니 네. 우리도 쉬어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주말 또 나름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극도로 고조돼 있고, 그런데 오늘 올라 버렸어요. 예. 좀 어떤 말들이 오왔습니까? 일단 아마 이번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 하락할 때, 네. 이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뭐 어떠한 분석의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사실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면 예.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워낙 후행적이고 또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PBR 몇 배 이제 예. 그 뭐 그냥 저희들끼리도 한국 축구 무슨 경우의 수 하듯이 이렇게 하락하면 이제 뭐 PBR 뭐 0.8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0.78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적용하면은 한 2,300 중반대, 그리고 이제 그것도 또 그 소위 포워드를 적용하느냐 이제 트레일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한 2,300 중반대에서 소위 좀 지지가 되려나, 그리고 그게 또 만약에 이제 무산이 되면은 또 그 다음에는 뭐 2,200 뭐 중반대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일단은 그 다행히 2,300 중반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뭐 안도와 함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그죠. 아니 오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 몇 개만 올라서 지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를,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국인들이 대거 파는데 우리 개인들이 막 개인과 기관만 사서 그런 건 또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우리 또 김상훈 센터장님은 원래 또 시장은 또 채권 쪽이셨는데, 올 한 해 이 채권 시장에 이제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채권 시장 무슨 특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미국도. 예, 국내외 채권 시장 금리의 이제 특징이 일단은 그냥 방향성만 놓고 보면 이제 금리가 하락했던, 하락하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인상하다가 긴축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하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한 해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짜리 지금 4.334로 나오는데 4.334로 나오는데 이게
한 4.5 근방만 오면은 이것도 미국 채권 들어갈 때다.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형성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또 한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 고객분들이 네.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증권사의 이제 수익 중에서도 이제 주식 쪽이 리테일 쪽은 네. 개인 쪽은 많으셨는데 뭐 지난해 올해 들어서는 뭐 채권이 이제 수익 기여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어디 뭐 보면요. 미국채네 그리고 우리 한국채 국고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마찬가지. 네, 다 그러니까 회사채도. 회사채도 있긴 있는데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주로 국채 그러니까 위주로. 예전에는 네, 회사채는 네. 하시는 분들만 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는 국채는 굉장히 많이 대중화돼 가지고요. 한국 국채도 하시고 또 한국 국채 하시다 보니까는 미국 국채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도 하세요 보면은 한국 미국 롱숏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까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시장 전체 의미를 좀 올해 뭐 결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뭐 자산 배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자산 배분이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2022년이 그 보기 드물게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이제 보면은 경기는 나빠지는데 이제 물가는 막 오르면서 예.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려워서 사실 금융시장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예. 22년이 예. 23년은 조금 나아지고 올해는 주식하고 채권에서 다 성과가 괜찮았던 물론 좀 안타깝게 한국 주식은 좀 그 약간 조금 열애로 하고요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개인 투자자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피드백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채권을 어느 정도 나눠서만 가져가도 이게 자산 배분이 되는구나. 그냥 엄청 막 복잡하게 어렵게 가진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 올해 그 주식이 하락하는 뭐 8월에 이럴 때 주식 되게 다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주식 다. 예. 그때 이제 그 미국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뭐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전망이 좀 엇갈리면서 한번 급락했는데 그때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방어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리고 반대로 올해 봄에는 또 금리가 올랐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부각되고 이러다 연준 금리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때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수익이 뭐 나쁘지 않았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은 늘 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네. 소위 말해서 벤치마크를 해서 네. 미국채 10년물을 갖다 이제 주로 따지고 뭐 장단기 그렇죠. 금리 네네. 여건 따질 네네. 때는 뭐 2년물하고 스프레드 네네. 보고 네. 최근 들어서는 뭐 3개월짜리하고도 따지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그럼 10년물이 위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국고 3년짜리입니까? 국내도 지표물이라고 하는 이제 인덱스 네. 벤치마크는 10년물이고요. 10년물. 예,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3년물도 많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있고. 3년물도. 근데 예. 저 리테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이나 예. 한국이나 만기가 긴 채권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10년물 이상. 10년물 이상. 네, 네.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그 원래는 예. 저희가 경기 국면을 이제 올해를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뭐 골디락스. 예. 그러니까는 경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물가는 좀 안정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건 주식 시장에 좋고, 채권 시장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 국면이었죠. 이제 보면 예.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를 연준도 하고 한국은행도 예. 하고 이제 했으니까는 금리도 내려가고. 저희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약간 연장되는 쪽으로 원래 예상했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트럼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국면이. 그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보면은. 리플레이션. 예. 그래서 어쨌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일단 뭐 예를 들면 감세를 해주면은 미국의 경기는 더 좋아지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면. 네. 예. 그리고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고 또 많이 우려하는 포인트인 관세를 매기면은 이게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서 물가가 올라갈 거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연장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물가 전망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그 대부분 나라들의 물가 전망이 내년에 상장하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고하자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상저하고가 되는 이제 기조효과로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막 그렇게 할수록 이 상저하고가 행여나 당겨지면서 더 높아질까봐 물가가 다시.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시장의 제일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알리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주식 시장에는 좋고 사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는 올해만큼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연준이 인하가 아무래도 좀 빨리 끝날 수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또 그걸 선반영해 가지고 내려가다가 멈추고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채권의 그냥 그 금리가 내려가서 캐피탈 게인 그 차익 그은 올해보다는 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보다 만약에 이제 더 리스크로 생각하는 거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턴해버리는 거죠 주위로 이제 보면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막 우리 주식을 갖다가 내던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지금 채권 쪽은 어떻습니까? 주식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엊그제까지는 뭐 한 1조 팔고 외국인들. 예, 팔았는데 또 뭐 한 4, 5천억 사기도 하고 예, 그 정도인데 채권은 그냥 그 채권도 이제 선물하고 현물이 있는데 현물은 예. 조금 이제 늦게 반영되고 있는데 선물로만 바로 반영되는 놓고 보면은 거의 약간 똔똔입니다. 조금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채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보다 더 채권을 던진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채권을 던지면은 이제 정말 이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주식보다 훨씬 예, 더. 예. 주식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보다 채권을 갖다가 기조적으로 순매도를 보인다는 거는 그건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굉장한 위험한 시그널일 수.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네. 없다. 네네. 우리나라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탄핵 정국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4년 노무현 네. 대통령 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2023년 지금 현 상황. 네. 김상호 센터장님은 이때 상황 다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예, 시장 상황. 예, 그때. 시장을 한 99년인가부터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예, 기억이 나는 게 2004년에는 일단 그 주식 시장이 이때 그 소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주식 시장이 좀 꽤 하락했었죠. 이제 보면은요. 예. 하락 그 당일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이드카가 걸렸을 겁니다. 이제 보면. 예. 그리고 나서 그때도 3일 안에 이제 국회에서 그때 가결이 됐었죠. 이제 보면. 네. 예, 가결이 되고 그리고 2개월 후에 탄핵 그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결이 됐었죠.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시장은 좀 주식시장은 안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뭐 환율도 좀 올랐다가 안정이 됐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국내에 이제 이벤트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은 또 글로벌 뭐 이런 경기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국내나 해외나 경기 자체가 막 엄청 좋은 시절은 아니었죠. 이제 보면은 국내는 뭐 아시다시피 2002년에 그때 1년, 2년에 뭐 카드 사태 이후에 이제 좀 약간 그런 상태였고 네. 해외는 9.11 테러 이후에 2002년에 그때도 아하. 뭐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한 2005년부터 이제 막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2005, 6, 7 뭐 예. 전 세계 다 같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2016년 같은 경우는 발의가 됐을 때 2004년만큼은 하락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2004년에는 또 뭐 여론도 그때는 반대 여론도 많았고 탄핵 반대 여론 그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안 되고 하니까는 뭐 큰 이제 오히려 안정됐고 2016년도 그때 이제 국회에서 3일 안에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때는 한 3개월여 걸렸는데 예. 이제 통과되고 나서 가결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가들은 계속 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좀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가 지금이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말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이제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2017년부터
예, 또 어쨌든 글로벌 경기도 괜찮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 국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2016년이나 2024년이나 그러네요.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게 또 두 개가 겹치네요. 예. 증시에서나 채권 시장에서나 뭐 이렇게 크게 던지는 건 없다. 환율은 뭐 1,430원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와중에 우리가 이랬으면 이거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진짜 하는 총재 지정 맞다나 이거 뭐 뉴노멀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요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아주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가서 잦아들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적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국제 자본의 이제 평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뭐 꿈틀거리나요? CDS 프리미엄이 일단 그 계엄령이 내렸을 때는 좀 꽤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화면에 나서는 나오네요. 다시 좀 내렸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좀 길게 그리다 보니까 최근께 이제 약간 올라오는 정도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제일 왼쪽이 2003년부터 그리신 거예요? 네, 2002년부터 해서 2002년부터 해서 제일 오른쪽이 이제 최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절대 보시면은 절대 수준이나 최근의 움직임이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이제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보시면은 그 2004년이나 2016년에 어쨌든 CDS 프리미엄이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보면은 꽤 많이 움직였고 특히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보면.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어쨌든 처음으로 탄핵이 됐다라는 이제 그 영향도 있다는 평가랑 그리고 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런 관세나 이런 무역전하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왜 그 북한 이벤트도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그런 어쨌든 그냥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끝부분 보니까 뭐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워스트는 뭐 외국인이 채권을 소위 내다 팔고, 그러니까 환율하고 금리가 같이 튀는 거죠. 환율하고 금리랑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오르면은 이거는 이제 좀 리스크 좀 시그널로 그러니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극도로 불안해졌다. 뭐 펀더멘털 플러스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소위 국가 신인도에 대한 의문이 만약에 되는 상황으로 되면은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등세를 보여야 되고 금리도 많이 올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 국채가 안전한 거 아닌가에 이제 만약에 그 이슈로 되면 근데 뭐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이제 지표들 보면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믿어줘야죠 우리가. 네네. 그 돈 태우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냥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뭔가 그래도 한국의 이 돌아가는 이 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섰으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증시의 4거래 연속 상승도 오히려 좀 뭐랄까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가네요. 그런 해석이. 그러다 지금 뭐 지수물 흐름이라서 한번 본장이 열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도 어제보다 다 좋으네요 지금. 괜히 13일이 금요일이라서 뭐 되나 싶었는데 괜찮겠네. 네. 지금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결국 FOMC가 있습니다만 어제 보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2 금리 내렸고 세 차례 연속 인한데
세 차례 동안에 중간에 비컷 한 번 있어 100bp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50bp 내리고 네, 스위스도. 예. 그거는 벌써 0.5%까지 내려왔더만요. 예, 거기 이제 원래 뭐 일단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원래 높지는 네, 않았고. 예. 근데 확실히 이게 트럼프 특히 이제 가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레드 수입이 될 거라는 예상이 없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지고 미국 외에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크게 하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캐나다도 내렸고 예.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봤을 예. 때 다 조금씩이든 급하게든 내리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 예.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금리 올려야 되거나 올리고 싶어하는 데는 일본 말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좀 마이너 하실 수도 있고 마이너 예.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예. 근데 내릴 때 브라질이 연준보다 요번 사이클에서 브라질이 연준보다 한 1년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 전 연준 내리기 한 1년 전부터 내리다가 올해 들어서 브라질은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어디까지 갔다가 그 브라질이? 숫자는 예. 제가 지금 정확히는 그러면 네. 브라질 헤알도 어느 정도 헤알 약세가 좀 진정됐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적이나 그 나라도 이제 재정에 좀 문제가 이슈가 제기되면서 헤알이 이제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참 이제 강했던 트럼프 당선되기 좀 얼마 전부터 한 2주 사이 동안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좀 줄을 세워 보면은 미국한테 돈 많이 벌어가는 나라 순입니다. 멕시코 페소가 제일 약하고 그리고 뭐 예. 방금 캐나다, 예. 뭐 한국도 포함이고 뭐 일본, 유럽이 이렇게 이제 보면 근데 그게 브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헤알도 약했습니다. 내년 KB증권에서는 내년 환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달러엔 환율이 불과 얼마 전에 150엔 밑으로 내려가나 싶었는데 얘가 벌써 153.50 근처까지 훅 올라왔네요. 저희 이제 원래는 내년에 연말 갈수록 뭐 한 1,320원 정도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되는 걸로 봤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서 일단은 레벨 자체가 다 높아져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보면은 그리고 뭐 당장의 뭐 레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 이야기는 또 이미 꽤 많이 뭐 지난해부터도 저희도 말씀드리고 꽤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구조적으로 예.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2000년 이후에 달러 원의 장기 평균은 1100 아마 70몇 원? 예,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하고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펀더멘탈은 이제 소위 그 2000년대가 세계화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래서 중국이 이제 WTO 가입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싼 물건을 만들고 선진국은 그걸 수입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한국은 그걸 중간에 이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겼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각자 잘하는 값이다. 예.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수혜를 많이 본 게 한국이라는 거는 저는 뭐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달러 원이 세 자리대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래요. 그때 뭐 네. 수출 막 좀 잘 되고 한국 배를 못 구해서 먼저 뭐 달러를 갖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게 지금은 잘 아시는 탈세계화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되면서 더 탈세계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혜받던 거를 되돌리면은 한국이 이제 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소위 아웃플로우가 많아져서 그렇죠. 이제 그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달러보다 국내에서 나가는 뭐 잘 아시는 이제 뭐 서학개미라든지 뭐 외국인이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뭐 밸류업 기대로 막 들어왔을 때 뭐 역대 최대로 들어왔을 때 22종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서학개미가 그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니까 3분의 2 정도를 들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을 이제 막 일상처럼 보다 보니까 뭐 1,300 초반만 가도 막 엄청 강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앞자리 뭐 1,200, 1,100원은 정말 무슨 큰 게 안 변하면은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장중 고점이 2,500.32, 그 2,500 찍고는 그냥 이렇게 조금 밀려서 2,494.46포인트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뭐 수급선이 한 2,550선, 그 다음에는 200일선 2,650선 이제 이렇게 해서 2,500 올라서면은 이제 550, 650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레인지를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저희 네. 원래는 올해 8월에 급락하고 나서도 예.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저점 찾기에서 PBR 뭐 0.8배, 0.7배 해갖고 그래서 뭐 요번 저점하고 비슷할 겁니다. 뭐 보면은 한 2,300 중반대에서 중반대. 올라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지수에는 그 삼성전자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전자가 뭐 예를 들면 3천 넘으려면은 뭐 예를 들면 전자가 소위 말하는 10만 전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그때도 아마 기술적으로는 한 2,700 정도의 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나아지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업사이드를 보는 정도.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 코스피 고점이 아마 2,890, 2,900인데 뭐 기본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 근데 지금 요새 월가에서 뭡니까 내년도 소위 말해서 종목 찍어주기가 한참 유행하더라고요. 뭐 증권사나 기관들 IB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스탁픽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추천을 해야 할 만한 뭐 눈티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대체로 뭐 테슬라 무슨 뭐 애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지금 뭐 다들 400불, 420불 했는데 벌써 휙 넘어버렸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상향 조정하는 느낌이 나는데. 네, 그래서 미국은 말씀한 것처럼 좀 약간 흥미 재미 중에 하나가 거기는 그 소위 이제 쇼콜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네, 바이 네, 말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테슬라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게 목표 주가가 더 낮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 말이에요, 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그래서 저희 그럼 이제 뭐 아까 네. 코스피는 얼추 네.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뭐 지수는 됐고 뭐 좀 이렇게 KBS 보고 있는 산박한 업종이나 종목 없습니까? 내년에. 뭐 이거는 뭐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장이 흔들리더라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붙들고 가보십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많이들 말씀하시고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럴 때는 그냥 뭐 좀 안정적인 거는 뭐 그래도 금융주 그렇고 금융주.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올해는 다 AI 하지 않습니까? 보면 AI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AI가 그 AI 자체,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이쪽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도도. 근데 이따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 진짜 돈 벌어 돈 돼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동안은 AI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분야인데 AI가 접목이 이건 좀 되겠다 싶은 것들 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뭐 미국이 끌고 간다면은 뭐 좀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과 뭐 그리고 테슬라가 뭐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약간 그러니까 미국이 끌고 가는 거에 교집합이 되는 그런 업종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나온 거지만은 뭐 우주 같은 것도 우주가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와 AI의 뭐 교집합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쪽을 막 이렇게 하는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쪽하고 뭐 AI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예. 지금 저거는요. 뭐 이제 센터장님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투자 전략은 너무 좀 모호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 KBS는 어떻게 보시나 싶어가지고 올 한 해 제약 바이오 중에 바이오 참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예. 지금 이거 조정도 깊어졌어요. 지금 요쪽 세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도 내년에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의 수혜를 받냐 안 받냐라는 측면에서는 바이오도 유효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국내 쪽에 항상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 주식이 이제 소위 멀티플이 끌고 갈 때가 있고, 예. 그러니까 멀티플과 실적이 같이 가면 제일 좋죠. 이제 보면은. 근데 예. 두 개가 이제 엇갈릴 때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예.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쪽은 실적이라는 부분 항상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김상훈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올 한 해 되짚고 내년을 보는 가운데에 우선 제가 받는 느낌은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뭐 곧 나라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이렇습니다만 시장은 꼭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게 본 거고.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와 우리 쪽에서 같이 교집합이 나올 만한 부분 한번 살펴보자 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